이번 시간에는요,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중에서 속력에 관한 문제들을 다뤄볼 건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리 속력 시간, 즉, 속력 문제를 풀다 보면은 거리, 속력, 그 다음에 시간, 요렇게 세 가지의 주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즉, 문제를 구성하는 게 거리도 있고 속력도 있고 시간도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식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미지수로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업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서 식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거를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 때요,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식을 만든다는 게 무슨 식을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등식. 그쵸? 등식이라는 거는 등호를 포함하는 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거리나 속력이나 시간 중에서 어떤 거를 활용을 해서 등호를 포함하는 식을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식을 만들고 저런 유형은 저렇게 식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죠. 그럼 1번을 보시면요. 희열이는 집에서 10km가 떨어진 도서관을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6km로 걷다가 나중에는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2시간 10분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주면요. 자, 여기 지금 10km가 떨어져 있는 곳을 우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열이가. 근데 중간에 시속 6km로 걷다가 나중에 4km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시속 6km로 걸은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y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 x라고 써 있는 구간은요. 시속 6km로 걸은 거예요. 시속 6km. 요 구간은요. 시속 4km로 걸은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거리를 이용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나? 속력을 이용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나? 시간을 이용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그려놨더니 딱 보이는 게, 거리 가지고 식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거리 가지고 식 어떻게 만들어요? 거리 가지고 만들어진 식은 x하고 y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10이라는 식이 딱 나옵니다. 쉽죠?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속력을 가지고 식을 만들지 시간을 가지고 식을 만들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속력은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속력 가지고 만들 식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사용해야 되느냐? 시간을 사용할 건데 문장을 보시면은 총 시간이 2시간 10분 걸렸다 그랬어요. 그럼 뭐를 쓰는 거예요? 시간의 합이 2시간 10분이다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 앞부분에 걸린 시간 얼마겠어요? 6분의 x겠죠. 이거 더하기 뒤에 부분에 걸린 시간이 얼마겠어요? 그렇죠. 4분의 y입니다. 이 시간을 더했더니 2시간 10분이 걸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거리 속력 시간 문제에서는 단위 통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단위를 통일해 줘야 돼요. 단위를 통일해 줘야 되는데 기준이 누구냐면 단위 통일의 기준은 속력이 되는 겁니다. 속력 단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리 단위는 변환하기가 쉬워요. 시간 단위도 변환하기가 쉬운데 속력 단위는 변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킬로미터 시속 킬로미터를 예를 들어서 분당 몇 미터를 가는지 이런 식으로 바꾸긴 어렵단 말이에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속력을 기준으로 잡는데 문제를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속 킬로미터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위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총 2시간 10분 걸렸다라는 거를 분으로 바꾸면 안 돼요. 130분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요거는 2시간 10분이니까 2와 6분의 1이죠. 2와 6분의 1. 그쵸? 요거를 6분의 13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식이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처음 거리를 이용을 해서 시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 걸린 시간을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내용 가지고 두 번째 것도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4km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짧은 코스를 시속 6km로 내려왔더니 총 3시간이 걸렸대요.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가 자,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올라갈 때보다 2km가 짧은 코스를 이용해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보들을 쓸 건데 올라갈 때 거리를 x라고 하죠. 그럼 내려올 때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속력이 얼마냐면 시속 4km라고 그랬어요. 시속 4km로 이동을 했고
내려올 때는 시속 6km 이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일단은 속력 가지고는 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속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리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짧은 코스 그랬잖아요. 그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짧은 코스. 그러면 내려오는 길이 얼마예요? y죠. y는 올라갈 때 길이보다 2km가 짧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을 쓰면은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뭘로 만들어요? 그죠?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문제랑 비슷하잖아요. 총 3시간이 걸렸을 때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인 거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6분의 y인 거예요. 이거를 더했더니 총 3시간이 걸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면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요. 여러분들 시간에 관련된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시간의 합을 사용합니다. 시간의 합. 그죠? 시간의 합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두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